통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항상 썰랑썰레 유튜브로 재밌게 보고 있는 흔한 공대생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올라오는 썰랑썰레를 보던 중이에요. 맞다! 내 군생활 일들이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부디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특공대 대대 본부중대 통신반으로 만기 전역한 사람입니다. 특공대, 사실 이름만 들어본다면 되게 전문화되어 있고 빡센 군기에 훈련 가득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이죠.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면 부여받는 임무도 적지 종심작전, 그러니까 적진으로 강화 등을 통해 침투해서 적의 장거리 타격무기, 항공기, 통신 장비 등을 파괴하는 임무를 합니다. 특공대는 적의 중심에서 아군 화력을 지원을 계속 유도하다가 아군이 특공대 위치까지 북상하면은 다시 그보다 더 북쪽으로 조금씩 전진하며 전쟁 종료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올라가는 그런 부대거든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시는 얘기고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모든 시설은 다 낡았고 장비들은 반쯤 뽀개져 있으며, 시설이 낡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차피 실상황이 벌어지면 부대 버려버리고 떠나서 전쟁 종료 때까지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테니 좋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대부분 자원병들이다 보니 다들 부대 꼴이 이럴 줄 알면서도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낡은 이유도 간단합니다. 앞서 말했듯 주 임무가 적진 침투다 보니까 만약 적진에서 죽게 된다면 죽은 병사의 장비는 그대로 노획되어 적의 무장을 강화시켜줄 뿐이었으니까요. 심지어 K1A 총알 20발들이 탄창 몇 개밖에 안 주면서 여차하면 적의 AK를 노획해서 써라, 부대의 교보제에 실제로 AK들이 있을 정도였죠. 고급 우선순위가 군단 최하위였기 때문에 뭘 신청해도 제대로 나오는 꼴을 못 봤습니다. 그래도 전투식량만 잘 나왔네요. 종류대로 다 먹어봤으니까요. 이처럼 모든 것에서 열악한 특공대의 단 한 가지 장점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만큼은 정말 S급이었으니까요. 우선 지역대 소속 특공병들은 모두 4단 훈련병에서 지원자만 받아서 그 중에서도 체력이 검증된 사람만 선발합니다. 부사관들 또한 각 부대에서 체력으로 이름 좀 날리던 사람들을 잔뜩 포진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있던 곳은 바로 본부중대. 본부중대만큼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본부중대에는 보급, 인사, 지원, 통신, 운전, 취사, 행정, 작전, 의무, PX 이런 잡다한 업무와 임무들, 이런 걸 열의에 차서 자원한 특공병들에게 무작정 때려 맡겨버릴 수밖에 없었죠. 전투력적으로 소홀해기도 하고 특공병들도 자기들은 하기 싫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특공대가 선택한 방법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바로 납치였죠. 납치를 해, 군대에서. 특공대 본부중대에서 결원이 생기는 만큼 그때 논산훈련소로 나와서 땡군단 산하 각 사단의 연대별로 자대 배치될 예정이던 신병들을 거기서 뽑아가는 겁니다. 그냥 신검이 몇 급이었는지, 무슨 만성질환이 있는지, 체력평가 어떤지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말 그대로 랜덤하게 다 뽑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무렇게나 사람을 뽑아놓으니 본부중대 꼴이 어떻겠습니까? 본부중대는 언제나 약한 천식이나 알러지에 시달리는 병사, 신검 3등급 병사, 체력 미달로 언제나 진급심사에서 아슬아슬한 병사, 지역대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온 심리적으로 불안한 병사, 지역대에서 부상 입고 내려온 병사들 투성이었죠. 또한 이 마법의 특공대의 본부중대에서는 차세대 전술통신 장비인 TICN 운영병으로 입대한 병사가 방차통 메고 다찌나 타고 다니는 야전 가설병이 되고, 이게 저예요. 그래도 뭐 까라면 까야죠. 되는 대로 하는 게 군대 아니겠어요. 그래도 나름 본부중대에 잘 적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빡셀 것 같았던 첫인상과는 달리 훈련도 괜찮았고 20대 부사관이 많아서 그런지 분위기도 편했거든요. 대대장님도 주임원사님도 각 부처 과장님들도 반장님들도 다 좋은 분들이었죠. 무엇보다 그것이 있었습니다. 헬기 레펠, 패스트로프라고 하죠. 특공대는 매 분기마다 헬기를 불러서 이 훈련을 꼭 합니다. 적지 침투시 필요했고 이 때문에 저희는 가슴에 공수 약장을 달 수 있었죠. 저는 이 훈련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비록 헬기를 타고 수십 미터 상공을 올라가는 경험이 다리 떨릴 정도로 무섭긴 했지만 나름 재밌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헬기 레페를 하면은 15만원에서 16만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2급 생명수당이라면서요. 병사 월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 금액에 저를 포함한 모든 병사들은 눈이 돌아가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오죽하면 다들 감기 걸려서 열나도 숨기고 전날 밤샘 당직 서고도 타고 휴가 일정 조정해가면서 헬기 레페를 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제가 막 1병을 단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벌어지게 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헬기 레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지역대별로 10대명씩 무리를 지어 헬기를 오르는데 저는 본부중대 인원들과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운동은 한다고 하지만 아직 살이 통통한 제 전입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도 그 동기도 헬기 레펠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헬기 레펠은 꽤나 어렵습니다. 2급 생명수당을 주는 건 단순히 헬기를 타는 행위 자체가 위험해서가 아니죠. 다리를 제대로 뻗어서 고정하고 팔을 정확한 적당한 각도로 벌린 다음 손과 발에 힘을 꽉 주지 않으면 그대로 추락합니다. 그렇다고 줄에 너무 딱 붙는 등 자세가 흐트러지면 군복이 쓸려 말 그대로 타버리면서 팔목과 발목 종아리에 심각한 화상을 입죠. 게다가 무섭다고 줄을 너무 꽉 잡으면 중간에 걸립니다. 사실 안전장비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초록색은 메인 줄이고 이거 타고 쭉 내려가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데 이때 갑자기 손을 놓쳤어. 그러면 뒤에 있는 인원들이 줄을 쫙 당겨가지고 이 인원이 떨어지는 속도를 감속시키면서 천천히 내려오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안전장치였습니다. 물론 저희 저격반장님은 이 안전장치가 부상자의 숫자를 한 명에서 여러 명으로 늘릴 뿐 아무 효용가치가 없다고 하셨지만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20m 정도에 올라간다지만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고 체감상 빠르면 3초? 진짜 느려야 4, 5초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줄을 놓치고 떨어지기 시작하자마자 그 찰나 몇 초 동안 저 얇은 검은색 줄을 당길 수 있다고 곧 저희 본부중대의 순서가 왔습니다. 헬기 바람은 영화랑 다릅니다. 진짜 세고 온통 모래뿐인 연병장에 착륙을 위해 내려서면 정말 모래폭풍을 볼 정도이죠. 근처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마스크가 아니면 눈도 뜰 수가 없어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헬기 기착 지점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화단에 숨어있던 저희는 사인이 떨어지자마자 정말 무슨 영화에서처럼 일사불란하게 내달려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제가 앞순번이었고 앞서 말한 통통한 제 동기는 제 몇 번 뒤 순번이었죠. 저는 잘 타고 내려왔습니다. 바닥에 내려서고 헬기 바람에 떠밀려가면서 중대장님이 기다리고 계신 곳으로 날아가듯 뛰어갔죠. 그리고 패스트로프 훈련 이수를 증명하기 위해 중대장님이 내민 종이에 사인을 하고 있는데 강력한 헬기 로터음과 바람 소리를 듣고 큰 외침과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헬기에서는 아무도 뛰어내리지 않고 있고 로프 아래에서 누가 주저앉은 상태로 지역대 행보관님께 혼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꽁대의 특성상 안전고리와 가죽장갑이 해줄 대로 해진 상태였다는 그 보호급. 다 쓰러져가는 모형탑에서 안전문제로 많이도 못하고 교육을 고작 해야 한두 번 해본 게 끝이라는 시설. 그리고 납치되어 오는 바람에 평상시에 훈련시던 제대로 된 체력 단련이던 훈련 참가를 하지 않고 부서 업무 정리만 하던 타 특공병보다 부족한 체력으로 3일체가 만나서 제 동기는 로프를 중간쯤에 그만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위에서 말했던 안전줄을 잡고 있던 부사관들은 화들짝 놀라 줄을 당겼지만 당연하게도 아무런 효과 없이 거의 수직으로 낙하하고 말았고요. 그래도 당시에는 아드레날린들이 돌아서 그런가 그 친구는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있다가 다리가 아픈 것 같다고 외진 갔다가 시원하게 금 같다는 진단서와 함께 다리에 석고를 두르고 나타났죠. 당연히 그 친구는 그 다음 분기 헬기 레펠을 타지 못했고 그 다다음 분기 헬기 레펠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또 똑같이 떨어질 뻔했죠. 마지막으로 인증사진 하나 남기며 마무리해봅니다. 이 글이 올라간다면 한여름에 훈련 지원 나가서 주차장 한복판에서 안테나 쳤다가 반장님 통신병 전부 반숙 만든 썰. 싱글벙글 씨가 피우는 중국살다운 운전병과 후덜덜한 마음의 편지썰. 특공대의 각양각색 재미있는 부사관썰. 전입 첫 주 금요일에 연등방송 대신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실제 상황. 어릴 적 대낮에 나타난 귀신이 손에 흰 봉투 편지봉투 들고 다가온 썰. 고딩 시절 길에 혼자 있다가 어린이 도와줬다가 소름 끼쳤던 썰 등 개보건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걸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다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통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저는 우선 제일 먼저 쓰셔야 될 거는 4번 전입 첫 주 금요일에 연등방송 대신 스피커에서 내려온 실제 상황설. 이거 제일 첫 번째 써주시고 이거 두 번째 써주시고 그 다음에 1번을 세 번째로 써주시고 2번을 네 번째로 써주시고요. 5번, 6번 중에서는 5번은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6번은 다섯 번째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썰 공장이 하나 탄생했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썰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거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공대 여러분들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이봐